세월이 흘러가는 건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같습니다. 느린 듯 제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 한순간 고개 돌려보면 저 멀리 시야를 떠나 있죠. 뭉쳐져서 실체가 있어 보이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림도 우리가 가진 육체와 진배 없습니다. 12월입니다. 이제 중순이 지나고 있으니까 며칠 지나면 또 연말, 그리고는 다시 또 다른 새해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테죠. 아닙니다. 그 새로운 해에 반드시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보장조차도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라이언, 너는 2023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의미로다가 회한과 후회로서의 되돌아봄이 아니라 다음 해에는 좀 더 성장하는 인간이 되려면 걸어온 시간을 뒤돌아보는 것도 가끔씩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유튜버 편집자 고PD와의 만남과 헤어짐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함께 시작했고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같이 만들어온 고PD, 원래 자신의 본업을 찾아서 동생이 하는 푸켓에 있는 여행사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라는 지긋지긋했던 팬데믹 시즌이 끝나버렸기에 가능한 일이고 고PD에게는 좀 더 좋은 조건 속에 생활할 수 있을 테니 계속해서 윈윈하는 태국 생활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편집자를 다시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원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도 하였지만 그다지 여의치 않았고 잠시지만 서너 명이 거쳐가는 과정을 지나기도 하면서 유튜브 혹합 아시죠? 혹합의 성호씨가 항상 어려운 시점마다 손을 보태어주면서 겨우 넘기는 과정에 아직은 태국에 생활 중인 권PD가 프리랜서 형식으로나마 영상 편집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줄 수 있는 자본만 넉넉하다면야 월급 팍팍 주고 어마무시한 능력자를 데려다 쓰고 싶은 마음도 꿀떡이지만 여건도 안 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에는 5년 이상 함께 근무해온 변호사 앤도 떠났습니다. 파타야에서 건설업 하시는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고 벌써 3년 전쯤 될까요? 그때부터 말을 해왔는데 이것도 역시 팬데믹이 끝나고 아버지 하시는 사업이 더 활발해지자 올해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더군요. 그 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여자 변호사를 면접해서 석 달 정도를 근무하도록 하면서 지켜보았는데 참 자리에 적합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사건 사고 여기에도 회한이 그리고 아쉬움이 묻어있는 사건이 몇 가지 있더군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인데도 원고들이 재판에 참석해주지 않아 져버린 사건 3건이나 되더군요. 어려운 여건에 처한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 처먹고 발뺌하는 사기꾼들에 대하여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들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기운 빠지고 사기 마구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분이야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참석을 할 수 없었지만 나머지 2분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참석이 가능하였는데도 그러질 않아서 더더욱 그렇더군요. 하지만 끝나야 끝나는 것이고 아직은 항소 상태에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무난히 이길 수 있는 소송에서 져야 한다는 건 이를 맡아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회한이 많이 쌓이는 사건이고 차후엔 말입니다. 원고가 참석해야 하는 사건에 참석하지 않으면 강한 페널티를 던지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모자란 걸 알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죠. 한국에서 마사지 가게를 하는 과정에 태국인 마사지사와 약간의 불화가 있었던 사람이 자신은 전혀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태국으로 입국했는데 불시에 겁거 체포되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국법으로 인신매매죄,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사람을 사고 팔았다, 한국 사람이 무슨 사람을 사고 팔아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이게 형량도 아주 높은 범죄이면서 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태국으로 입국한 태국인의 고소 고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보니 외국인에게는 무죄를 증명해내기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근무하던 태국 여자와 고향에서 친구 2명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 여기에서 근무하게 해달라. 하는 걸 남자는 거절을 하긴 하였는데 자기가 아는 다른 지인 가게에 소개를 해주었던 겁니다. 또 단순히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태국 여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다는데요. 그녀들 행방을 쫓아서 지방에까지 가서 2사람을 데리고 왔고 그 과정에서 일정 공간 방일태죠. 거기에 둔 상태에서 아주 약간의 폭행도 있었답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잠시라도 감금의 상태가 되기도 하면서 폭행이 수반되는 것들로 인해서 바로 인신매매죄 적용을 받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래전에 올린 영상에서는 태국인 마사지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걸 우려해서 업주가 여권을 보관하여 두는 행위만으로도 이 인신매매죄 적용을 받아서 구속이 된 젊은 친구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한국 가게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건전 마사지를 하는 곳이었죠. 태국인에 대한 학대, 폭행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여권을 압수 보관하여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인신매매죄 적용을 받아야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인데요. 그래도 그 사건은 20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친구를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되었죠. 제겐 훈장처럼 남아있는 뿌듯한 사건이기도 하고 대표님, 목숨 살려주신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젊은 친구의 말이 가끔씩 힘들고 또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여전히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곤 합니다. 현재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어이없이 적용된 인신매매 사건 소개를 해준 여자가 태국에 와서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된 상태인데요. 이 여자 조사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그 한국인에게 다 돌려버리고 변명하고 둘러대었더군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잡혀있는 증인증거 신문 그 일자에도 전혀 유리하지 않은 입장에 놓이다 보니 고민을 거듭하곤 있지만 방향을 찾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내년 초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이제 연말 내내 또 고민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케타민이라고 하죠. 약을 한국으로 보내던 무리들이 얼마 전에 방콕에서 체포되었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인지한 건 벌써 이미 아주 오래전이었는데요. 아마도 거의 2년쯤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엔 2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 태국경찰 불신 검문에 적발되어서 체포된 그 당시 연락이 왔었는데 상담하고 문의만 하고 끝내더니 다시 보석 후에 연락 오고 다시 약속 어기고 너무너무 몰상식한 사람들이라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지난 10월 달입니다. 수완나푼공항을 통하여 운반을 하던 짐꾼, 운반책을 짐꾼지게라 부르더군요. 짐꾼이 체포되면서 우리 로펌으로 보석 신청 의뢰가 들어와서 다시 알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말이 바뀌고 평균적이지 않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길래 의뢰권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었는데 아마도 한국 경찰에서는 이 무리들을 관찰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한국에서 직접
직접 이 무리들 체포, 현재 태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찰에서도 태국에서 한국으로 불법적인 약을 운반해서 판매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진전이라 평가하고 싶네요. 유튜브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 관련 영상 벤티오 까올리라고 하죠. 한국 여행 금지 운동에 대한 트위터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태국인들의 반한 감정을 가장 먼저 한국에서 뉴스가 올라오기도 전입니다. 가장 먼저 내용을 알려드리기도 하였는데 알려주고도 참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려 게다가 최근엔 한 식당 운영하는 교민분께서 일부 태국인들이 반한 감정을 부추기면서 식당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는 예를 들면서 건강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인터뷰 영상을 올렸더니 그 교민분 매도 무지당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그 후배분께 참으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그 식당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먹어본 뷔페 식당 중에서도 한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음식에 대한 퀄리티, 정성 이런 게 아주 좋은 식당이고 심지어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조차도 정수기 물이 아닙니다. 생수를 직접 사서 조리를 하고 있는 바로 좋은 식당임에도 말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장님과 식당을 무조건 비난하고 매도부터 해버리더군요. 그런 댓글 보다 보면 참 할 수도 없고 2023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교수라고 하더군요. 김기현 교수께서 쓴 인간다움이란 책. 그 책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첫 번째 덕목 그걸 공감으로 뽑더군요. 맞습니다. 라이언도 공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이해와 배려,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그 존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절실한 시기가 아닐까요? 2024년 새해에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높이면서 함께 사는 공감이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인간다움을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